음식 얘기 한번 해봅시다. 케밥. 이게 케밥이 지금 벌써 약간 발작 버튼이 눌린 것 같은데 기원 후 10세기경에 이 바그다드에 최초의 요리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적혀있는 음식 중에 케밥이 있어요. 그게 최초의 기록이에요. 케밥도 굽다라는 아랍어고 한국에서 먹는 그 케밥 그건 진짜 케밥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케밥이야. 진짜 맛없어. 진짜 맛없어. 진짜 맛없고 이란에 가면은 맛볼 수 있겠네. 그럼 이라크는 못 가니까. 아쉽게도 지금은 원래 원조가 이란이니까. 이란이. 왜냐면 페르시아 제국일 때 아랍권 국가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아니 왜냐면 아직 음식 얘기하고 있는데 그 baghdad라고 하는 그런 요리책도 baghdad이랑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음식, 문화, 예절, 모든 그게 이란의 문화라고 저희가 통합시켜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페르시아가 나오기 전에 4대 문명에 들어가세요? 4대 문명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근데 알아요? 어디? 근데 말해주세요. 4대 문명에 안 들어가잖아요. 4대 문명 후에 확실하세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흡수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던 케밥을 훔쳐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봐봐요. 흡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이 돼요. 전에 있었다. 그거는 추정 아닐까? 근데 그때 이라크라는 국가였어요? 이란이었어요 그때? 페르시아였잖아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아직도 페르시안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때 baghdad오를 썼어요? 안 썼잖아요. 그리스를 가잖아요. 그리스 일부가 원래 이란 영토였던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때. 그래서 거기서 아직까지도 이란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그리스에서도 팔기도 해요. 결국 어디 소속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소속이었던 거잖아요. 이란의 소속이었던 거잖아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확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몽골 제국이 확장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몽골 확장 아니에요. 물론 정복한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원래 그렇게 있었어요. 토론 안 해보셨나요? 이거는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학정으로라고 하시길래 학정이 아니라 원래. 아니 원래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라는 게 보통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그 구간들이 있어요. 강을 따라서 살아요. 먼저 이집트는 나일강, 중국은 황허강,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예요? 두 개예요. 심지어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예요. 엄청 거대한 강이에요. 그게 이제 시리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만든 거예요. 아이고, 잘못하시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딜 검색해도 어디가 제일 오래됐냐? 이집트, 이란 이 두 가지 나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 얘기고 근데 근데 아까부터 페르시아 제국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땅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먼저냐. 아니 나는 이집트랑 얘기를 하면 이해되겠는데. 네. 수메르인들이 세계 최초의 도시 국가 우르크를 세우고 쐐기 문자를 사용한 최초의 기록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문명입니다. 아, 문명 얘기를 제대로 못 들으셨나 보다. 아니 이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제 입장에서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페르시아라고 하면 바빌론이 이제 한 지역이었던 건데 그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라크라는 국가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때 이란도 없었는데 전체적인 그런 영토를 봤을 때 어떤 위치의 지역이었던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지역이 이라크에 속한 영토인 건 맞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서 바빌론이 속했던 영토, 국가, 제국이 어디였냐? 페르시아 제국. 알았어요. 이라크를 빼요. 근데 계속 페르시아 얘기만 하잖아요. 페르시아 전에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 계속 활성화되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이러는 거는 여러 가지 민족이 살고 있었던 건데 네. 근데 그게 무조건 이란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민족 자체가 다른데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란도 민족이 20개가 넘어요. 흡수가 해서가 아니라 흡수죠 이거는. 흡수가 아닌 것도 있어요. 중국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중국이 한국을 먹었어요. 전체적으로. 한국은 중국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민족으로 따지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네. 그럼 결국 맛있다는 음식이 케밥밖에 없는 거네. 아니죠. 대표적인 게 케밥이고 저희는 이제 돌메라고 돌면 이란 음식이기도 해요. 음식 얘기하지 맙시다. 이란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충분히 얘기 나누지 않았나요? 저희 거라고? 아니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케밥은 어쨌든 간에 우리 거고 눈점 흐리지 맙시다. 근데 이거 자체가 민족주의인 네, 거죠. 민족주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페르시아만 얘기하고 다 민족주의에 인해서 이제 그냥 민족주의가 아니라 구글에서도 알겠습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왜 얘기를 안
민족주의입니다. 왜 얘기를 안 들어주시나요? 전 듣고 있어요. 듣기만 해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아니 민족주의 얘기하라고. 민족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민족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대한 자부심이. 페르시아어도 있고요. 또 투르크 민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깐만, 투르크족이면 터키 아니야? 튀르키예도 쿠르드족이랑 투르크족이 가장 많은데 개인적으로 투르크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투르크들은 저는 노코멘트 하겠고요. 죄송하지만 투르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착하면서도 참 못했어요. 왜냐? 노코멘트 한다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라고 하면은 투르크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외국인. 맞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 투르크족이세요. 아유, 붙어 있거든요, 튀르키예가. 이라크에서 튀르키예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정착을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튀르키예도 뭐 땅이 물론 넓기는 한데 워낙 요즘 이슈가 많아서 시리아에서도 가고 여기저기서 많이 가니까 이거를 관리하기가 정말 벅찰 거예요. 근데 이란에서도 이 투르크족에 속한 도시가 몇 개가 있거든요. 아르다빌, 타브리즈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근데 같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족인데도 굉장히 성격이 틀려요. 근데 같은 이란 속에서도 같은 투르크족들이 이렇게 다르면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이란族들이 당연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 트르크족 그리고 쿠르드족 본인들의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의 자부심 플러스 본인 민족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의 국가. 그 자부심만 이라크도 지진 않겠네? 바벨론의 국가? 쿠르드족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아 진짜 궁금해서. 크루드족, 그 다음 아랍인이에요, 다. 일단 저희는 이제 또 아랍인이니까 아랍이 또 전 세계 중에서 비율이 높은 민족이잖아요. 뭔가 아랍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죠. 그게 민족주의. 근데 저희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저기 옆에 나라처럼. 저긴 좀 본인의 이야기를 남을 비판하지 않고 얘기하면 참 멋있는데 안타까운. 얘기만 딱 들어보면 이라크가 안 되겠는데? 저희는 민족주의가 강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아랍주의. 아랍 민족주의. 아랍주의. 최근에 이란에서도 한류 열풍이 많죠. 네. 이라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없어요. 왜 이란은 한류 열풍이 많을까? 이라크는 없고. 붙어 있는데. 이라크가 일단 그렇게 개방적이지도 않고, 이란도 마찬가지야. 이란은 모르겠지만 이라크 같은 경우는 관심이 아직 잘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관심 가질 시간이 없는 건가? 근데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는. 우리가 더 힘들어요. 아니 더 힘든데 이쪽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힘들다고요. 아니 여긴 너무 지금. 만나요 안 만나요? 자 일단 아니 뭐 그쪽에서 아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최악의 배신인 거잖아요. 본인의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을 안 아끼고 다른 데다가 뒷바라지를 게 말이 안 돼요. 말씀드리지만 이란 정부의 선택입니다. 이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준이가 받는 거지 뭐. 주지 말던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류는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관심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상품 엄청나게 팔려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면 누가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거나 관광하러 왔다가 이란 돌아갈 계획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문을 받아요. 누구누구 앨범 몇 장이 필요한지를.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이제 저요? 저 안 해요. 그러면. 이란 돌아갈 때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 것만 소주 사갔어요? 소주는 안 사갔고요. 스팸 가져왔죠. 소주 왜 안 사갔어요? 소주는 안 마시니까요. 아니 소주를 마셔야지 안 걸리잖아 법에. 네? 왜냐면 레드와인 아니고 뭐 소주다. 소주는 그 안에서 나온 거 없잖아요. 그냥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술 뭐 마셨어요? 저는 소주요. 아, 패스. 소주를 잘 안 먹어요. 아까 술 많이 마신다며. 마신다고 했지 많이 다시 저는 이제 뭐 네 하죠.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별도로 없다고? 이 재산 분할이 후에 하는 게 아니고 결혼 전에 계약서를 알매. 맞는데 그건 이제 그냥 지착금? 신부값이라고 안 좋게 불리지만은 하나의 문화. 이렇게 불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결혼 전에 남자 쪽에서 여자 쪽한테 얼마 혼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거 따르고 이제 계약서로 이혼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지가 되면은 상대방한테 이만큼 주겠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금액을. 이제 이혼을 하면은 그럼 그 계약서를 법원에 가져가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재산이 5천만 원이었어. 근데 10년 뒤에 이혼을 했더니 재산이 한 50억으로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계약에 사인한 거는 내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2천만 원을 주겠다였어. 돈의 가치가 바뀔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그냥 똑같이 계약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별로다. 이라크한테 집 안 갈래. 안 올 거잖아요, 어차피. 자기 속국이라고. 경제적 성장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고? 너무 이상한데? 왜냐면 그게 지금 그런 제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제도 자체가 왜냐면은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후로 생긴 그런 제도예요. 근데 오래됐잖아, 독재 정권이 무너진 지. 이제 20년? 오래됐네. 이라크 이혼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진짜요? 하루 평균 약 206건에서 248건의 이혼율, 2023년에는 약 8만 5천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이혼율은 2021년 기준으로 1000명당 2.1건, 즉 이혼율 0.21%로 보고됐다. 이는 이라크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치다. 심각한데요? 한국도 이혼율 높은 줄 알았더니 이라크에 비할 바가 아니네. 그러게요. 이라도 컨텐츠 때문에 이혼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 이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몇 분마다 올라가거든요. 몇 분마다 오른다고? 네, 올라가요. 와. 몇 분마다 이게 달러로 따졌을 때는 올라가는데 매일매일이 좀 틀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힘들죠. 이란을 방문했을 때 너무 놀라웠던 게 이렇게까지 제재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너무 발전했던 거예요. 제가 봤던 7, 8년 전의 이란이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 신기했던 거고요. 다만 발전이 안 된 부분, 자동차 일단은 수입이 안 되잖아요. 제재 때문에.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2012년에 나온 차, 한국 차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1000만 원 한다. 이란에서는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 해외에서 이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제차가 비싼 것처럼 이란에서도 외제차인 게 비싼 것도 있지만 달러의 영향을 받아서 3, 4배로, 10배로 비싸진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2024년에 나온 차가 한국에서 2억이라고 하면 이란에서 2020년에 나온 차가 2, 3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